안녕하세요. 구조매매법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다우 이론의 구조와 그 다음에 인력 파동의 이제 본질적인 구조를 한번 비교해 봄으로써 이제 실전 매매를 할 때, 그 다음에 추세를 판단할 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될 거고요. 간단하게 한번 다우 이론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은, 다우 이론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다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추세의 역전이죠. 그러니까 추세가 만약에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어떤 바뀌는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추세 변곡이죠. 의 시그널, 조건이 나오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그 조건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본다는 거죠. 가령 상승 추세 속에서 이제 이 다우 이론에서 말하는 그 변화의,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바뀌는, 또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게 되는 그 조건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기존의 추세가 이어지는 이제 파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추세는 이제 주추세와 그 주추세와 역행하는, 그죠? 우리가 일종의 되돌림, 조종이라고 하는 이제 조정 파동 같은 이제 반작용이죠. 이 작용과 반작용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엘리엇 파동과 크게 보면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비교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다음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평균 이제 가격은 이제 모든 것을 반영한다고 하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차트 안에 이미 악재라든지 호재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차트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차트가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이 준비된 그 외적인 어떤 소스가 퍼지기 전에 이제 물량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아졌다는 거예요. 그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소스가 이제 있다는 것은 맞죠? 그 전에 이미 물량이 모아져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거죠. 우리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차트 분석만 가지고. 왜냐면 모든 게 선 반영이 되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죠? 차트가 만약에 세력이 내려가고 싶은데 숏 물량을 모으기도 전에 이미 내려가 버리면 다 손실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내려갈 만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 분명히 뭐 갑작스럽게 어떻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미 발생하기 전에 만약에 내려갈 거면 숏 물량을 모을 만한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이 우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이제 내용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다우에서 말하는 구조를 한번 봅시다. 다우 이론에서 말하는, 다우 이론에서 말하는 구조. 다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다우 이론에서 말하는 일단 상승 추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상승 추세라는 것은 파동이 있다고 치면은 이런 거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제의 저점이 다음 자고 일어났더니 또 이제 어제의 저점이 어제의 고점이 그 다음날 이제 저점이 되는, 이런 식으로 점점 뭐예요? 저점은 로우 포인트죠. 점점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계속해서 갱신되는 모습들. 그죠? 우리가 이 다우 이론에서 사용한 기호는 이제 L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L은 뭐냐면 이제 로우 또는 이제 로우 포인트예요. 말 그대로 저점을 말하는 거죠. L. 그죠? 고점은 뭐예요? 고점은 H로 표현하고, 하이 또는 이제 하이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고점과 저점의 포인트를 H와 L 통해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건 다 저점이기 때문에 다 L이에요. 다 L이란 말이에요. 근데 L 앞쪽에다가 이제 수식어로 이제 이 H를 붙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이어. 그러니까 높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졌다는 말을 HL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죠? L에 대해서 점점 저점이 높아졌다. 맞죠?
L이 H에 있다는 거죠. 로우 포인트가 점점 높아지는, 그죠? 이렇게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 있잖아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상승 추세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고점이 계속해서, 고점을 H라고 하죠.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HH라고 하겠죠. 하이어 하이, 그죠? 점점 고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저점이 지켜진다는 거죠. 고점이 점점 높아진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이제 파동을 우리가 이제 상승 추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추세가 맞잖아요, 그죠? 이런 현상은 당연한 거예요. 이 가격에 대해서 상승 추세,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심리가 커지면 뭐예요? 이것까지 안 내려올 거라는 심리가 크기 때문에 이 저점은 지킬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물론 세력 입장에서 본다면 이 평단을 지키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또는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을 지키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이고, 당연히 되돌림이 지켜졌기 때문에 확장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첫 번째 조건은 저점이 높아지고, 두 번째는 고점이 높아지는 이 두 가지 현상을 충족시키면은 상승 추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는 무엇인가? 하락 추세는 뭐요?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두 가지 조건이죠. 고점도 계속 낮아진 이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하락 추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고점에 대해서, 최고점이죠. 고점에 대해서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니까 앞쪽에 L 붙이면 되겠죠. 로어, 그죠? LH가 계속 LH, 이런 식으로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현상을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또 뭐예요? 저점도 뭐예요? 저점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점점 아래로 무너지는 거죠. 그죠? 저점, 지지 라인이 점점 아래로 무너지면서 고점을 갱신시키지 못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물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지 못하겠구나, 반등에 그치겠구나 생각해서 그 전에 다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하락 추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다우 이론에서 말하는 이제 상승 추세의 대전제가 뭐냐면, 이 변곡 추세, 이 추세 조건이 깨지기 전까지는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아무리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죠? 올라가는 상태에서 아무리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직전 중요한 로우 포인트를 깨기 전까지는 여전히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만약에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면 뭐예요?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승 추세가 깨질 가능성이 반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이 저점이 깨져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뭐죠? 상승 추세가 깨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고점을 높이지 못했고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뭐죠? 저점이 낮아졌고 고점도 낮아졌기 때문에 이건 하락 추세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죠? 여기서 만약에 저점이에요. 저점에서 반등을 했어. 반등을 했음에도 뭐예요? 직전 고점을 어쨌든 간에 넘지 못했어. 그럼 뭐예요? 이 하락 추세 속에서의 뭐예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높이지 못했고, 그죠? 고점을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뭐죠? 여전히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상황에서 만약에 반의 조건이 충족이 되죠. 한 번 더 저점이 깨졌어요. 그러면 여전히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지 추세에 대한 확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상승 추세, 만약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구조에 대한 첫 번째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하락 추세잖아요, 그죠? 하락 추세에서는 저점이, 그죠? 저점이 돼서 이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죠. 로우 포인트가 좀 낮아지는 거죠. L로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계속 떨어져요. 이렇게 또 떨어졌어요. 여전히 하락 추세고, 그죠? 고점도 뭐예요? 고점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LH, 맞죠? 계속해서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맞죠? 이런 상황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실제로 바닥이라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이게 한번 반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은 뭐예요? 이게 하락 추세라고 하는 것을 깨기 위해서는 당연히 직전에 중요한 고점을 일단 뚫는 조건이 나와야 되겠죠. 맞잖아요.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바닥이라면 분명히 이 저점을 깨기 전에 분명히 이걸 한번 깨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LH에서 점점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에서 점점 낮아지는 흐름 속에서 이 고점을 깼다는 게 뭐예요? 낮아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이 이 고점 대비해서 높아졌다는 거죠. 맞죠? 이 현상은 우리에게 뭐예요? 그럼 상승 추세로 변곡이 되었냐? 라고 볼 수 있냐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첫 번째 조건이죠. 상승 추세는 뭐죠? 두 가지 조건. 1번 고점 상승, 2번 저점 상승. 이 두 가지 조건이 체크가 되어야지만이 최소한 상승 추세에 대한 조건이 형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고점을 높였지만은, 그죠? 여기서 또 매도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매도세의 결과물이, 그죠? 여기서 만약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저점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이 되돌림, 이 고점에 대한 되돌림, 고점을 높였지만은 이 되돌림 현상 자체가 저점을 다시 한번 지켰을 때, 지켰어요. 그죠? 이때 우리는 이 다우 이론에서 말하는 상승 추세에 대한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저점 지키고 올라가야겠죠.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확실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한 번 더 직전 고점을 뚫어주면서 다시 한번 HH가 나오고, 맞죠? HH가 나와주면서 그 다음에 또 저점 지켜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직전 고점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추세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전 고점이 있어. 근데 직전 고점을 이제 이 바닥에서 뚫었다고 해서 추세가 완전 변공되었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공격적으로 만약에 예측 매매했다 치면은 여기서 만약에 뚫는 거 보고 되돌리면서 매수를 받았어요. 이건 뭐예요? 굉장히 공격적인 매매가 되는 거죠. 지킬 거란 전제를 가지고, 왜냐면 직전 고점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매매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때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생겨야 되는 거죠. 이게 순수한 다우 이론에 의한 매매 방법이에요. 첫 번째, 하락 추세에서 이제 공격적인 매매죠. 첫 번째, 일단은 최소한의 조건이 직전 고점을 뚫는 현상이 나왔다. 그러면은 상승 추세 첫 번째 조건을 형성시켰다.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저점을 지킬 거라는 전제로, 맞죠? 그 저점을 지켜야지만이 저점이 높아진 현상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전제로 되돌림에서 매수를 받아서 가져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 저점을 지켰다. 그러면 땡큐 한 거고, 터졌다. 그럼 스탑을 터트려야 되는 거죠. 선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홀딩 물량 자체가 또 직전 고점을 또 한 번 더 뚫었어요. 그러면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추세 힘이 살아나면서 점점 뭐예요? 고점을 점점 높여주고 저점을 점점 높여주는 이런 식의 추세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직전 고점을 뚫었다고 해서 뚫었지만 만약에 반등을 했어요. 근데 만약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맞죠? 이러면 추세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여전히 저점 자체를 높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바닥이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직전 고점을 뚫는 것은 분명히 강한 매수세의 등장을 표현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이 저점에 대한 되돌림에서 매수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겠지만은 그 하나의 조건만 가지고 우리가 추세가 변곡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두 가지 조건이 다 형성이 되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다우 이론은 조금 느리겠죠. 실질적인 판단을 하려면 이 두 가지 체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점이 높아졌고 고점이 높아진 다음에 직전 저점의 스탑을 잡으면서 매수를 받아가는 이런 매매 방식이에요. 좀 큰 뷰를 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이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이런 현상들은 최소한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면은 1시간 봉 이상 단위예요. 이상에서 보는 게 좀 신뢰도가 커요. 장기적이라는 말은. 뭐 1분봉, 5분봉에서는 이게 이런 현상들이 이제 하나의 큰 박스 안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큰 추세로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단기적인 추세야 이제 적용이 되겠지만은 1시간, 4시간 이상 단위에서 이런 현상을 통해서 좀 큰 뷰를 보자는 거예요. 큰 뷰를.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제 트레이딩 할 때 뭐 1분, 5분, 10분, 분봉 이렇게 짧은 단위만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매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죠? 하지만 조금 큰 시간 단위 보고 이제 만약에 주식, 이거는 이 다우 이론은 주식에서 똑같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이제 상품을 살 때, 상품을 삼에 있어서 너무 작은 단위만 보지 말고 좀 커다란 시각을 가지고 본다면은 좀 여유롭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조건이 형성된 다음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좀 길다 할지라도 이런 조건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진입할 만한 확신. 그죠? 거의 대부분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뭐 임펄스가 등장했다.
그죠? 큰 거래량이 등장했다. 거의 예측 매매죠. 앞으로 구조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측만 가지고 매매하는 것도 분명히 뭐 최고로 좋은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스탑을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위험도가 큰 매매 방식이긴 하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거야 이거 그죠? 두 가지 조건을 형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고점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하면 되잖아요. 고점도 뭐예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가 그죠? 상승 추세가 뭐예요? 고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자고 일어났더니 계속 고점이 신고점 계속 갱신하는 거야. 하이어 하이 그죠? 고점 포인트 하이 포인트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죠. 계속 높아지다가 그죠? 저점도 뭐예요? 그죠? 내가 이제 처음 샀던 저점을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거고. 맞죠?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 상승 추세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매수를 여기서 만약에 이런 거야. 뭐 이쯤에서 매수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홀딩하고 있는 거야, 현물을. 근데 거기서 도대체 뭐 파동 카운팅에서 뭐 예측해서 팔아도 되겠지만 보고 있는 거야. 나 여기서 지금 물량을 받아가지고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물을. 그죠? 그래서 보고 있는 거야, 계속. 저점 계속 높아지고 있고 고점 계속 높아지고 있네. 여전히 상승 추세구나.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약 추세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락 추세가 뭐라고 했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진 현상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하락 추세가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 고점에 대해서, 이 고점 힘에 대해서, 그죠? 저점은 살짝 찍혔어. 근데 여기서 반등을 해버린 거야. 그죠? 반등을 해버렸는데,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을 해버린 거야. 그죠? 그럼 뭐죠? 고점이 낮아졌고, 저점이 낮아졌죠. 이 두 가지 현상이 체크가 되면은 우리는 하락 추세의 변곡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 거죠. 이전과 다르죠? 저점을 계속 지켜오다가 저점이 깨져버렸잖아요. 고점을 계속 높이다가 낮춰지고 있잖아요. 이런 추세 변곡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또 한 번 더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점을 뚫지 못했어요. 그럼 또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러한 고점을 계속 낮추는 현상의 등장.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되죠. 고점을 낮췄지만 만약에 저점을 이제 만약에 이 상황에서 고점은 이렇게 낮췄어요. 근데 저점을 만약에 낮추지 못하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말고 되돌림으로 만약에 수렴돈 이런 게 A, B, C, D 이렇게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뭐예요?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졌죠. 이러다 올라갈 수 있잖아요.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다 형성이 되어야지만이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점이 낮아지거나 고점이 낮아지는 현상과 저점이 낮아지는 현상.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면은 이제 추세 변곡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난 여기서 홀딩하고 있었어. 근데 이런 현상이 나와버린 거예요. 저점이 깨버렸어, 이렇게. 반등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샀으면, 변곡의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그럼 여기 튀어오를 때 좀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겠죠. 조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튀어오르면 팔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깨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고 매매하게 되면은, 뭐 여기서 최고점에 못 팔더라도 한 이쯤까지 해서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좀 큰 뷰를 보면서 천천히 느긋하게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 보여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매매를 하고 짧은 달을 보면서 짧은 파동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큰 뷰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다릴 시간이 좀 촉박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죠? 조금 여유롭게 여유자본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크게 보면은 굉장히 매매하기 쉬워요. 크게 보면 좀 크게 보면서 매매하게 되면 기다릴 때를 기다리고. 이해하시겠죠? 이 두 가지 조건이 형성돼야지만 추세 변곡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오이러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령 봅시다. 실제로 차트를 한번 봅시다. 자, 뭐 큰 시간 다니고 일봉 한번 일봉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로우 포인트가 있죠. 그리고 고점을 만들었어요. 그죠? 되돌림이 나왔는데 저점이죠. 고점이고 저점이고 저점 지켰잖아요. 또 올라가죠. 고점 나오고 저점 나오고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 고점 나오고 저점 나오고 단 한 번도 뭐죠? 고점 자체가 낮아진 적이 없고 저점도 낮아진 적이 없어요. 가죠. 계속 가죠. 고점 계속 높아졌죠. 저점도 계속 높아졌는데 이 포인트부터 보세요. 이 다음부터 뭐예요? 되돌림이 나왔는데 직전 저점을 한번 깨버렸어요. 직전 중요한 포인트를 깼다는 거. 이게 제일 처음 등장한, 어찌 보면은 큰 매도가 나오기 전에 제일 처음 등장하게 되는 현상이 되는 거죠. 직전 중요한 저점을 깨버렸다는 거. 이 현상이 여기를 깨는 순간, 그러니까 가장 빨리 포착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뭐 여기도 예측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까지 확인한 거예요. 여기서 파동상으로 중요한 포인트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깨졌잖아요. 이때부터 우리가 뭐죠? 추세 변곡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현상, 뭐죠? 고점을 계속 높이던 건 마찬가지지만 이 상황에서 제일 처음 뭐죠? 중요한 저점, 파동상의 중요한 저점인 거 알겠죠? 로우 포인트, 더 빠르게는 여기겠지만은 로우 포인트가 깨졌잖아요. 이 다음부터 뭐죠? 이거 하락 추세라 다우는 하락 추세의 첫 번째 조건, 저점이 낮아진 현상이 발생해버렸고, 그러면 반등을 올라가더라도 고점을 갱신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겠다는 거야. 이게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그럼 이때부터 쇼도 치는 거야. 그럼 결국에 뭐죠? 고점을 높이지 못한 거죠. 혹은 여기서 매수 받는 사람들은 여기서 팔 수 있다는 거죠. 올라갔을 때 되돌림에서. 그래서 결국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럼 이 파동에서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한 이제 로우 포인트가 되고 이제 하이 포인트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다우 이론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L 포인트와 도대체 어느 포인트가 중요한 이제 저점이고 어느 부분이 중요한 고점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명확한 어떤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대변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엘리엇 파동이 되는 거죠. 엘리엇 파동을 통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임펄스 ABC죠. 그죠? 또 여기서 볼까요? 여기도 보면은 어쨌든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졌잖아요. 그죠? 저점이 계속 높아졌어. 근데 이 저점이죠. 파동상 여기 중요한 저점인 거 알겠죠? 좀 더 높아졌고 여기가 깨진 이 순간부터 이제 숏이라는 거죠. 그죠? 계속 깨지고 있죠. 그죠? 이 포인트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위치에도 포착을 할 수 있느냐 이말. 큰 별을 보면 당연한 거죠. 큰 별 올라가다가 이 중요한 저점이 깨졌잖아요. 여기서 깨졌잖아요. 이 깨졌잖아요. 조금 손실 당했잖아요. 이때부터 숏만 치는 거죠. 반등해도 어차피 고점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탑을 잡고 숏을 치는 거예요. 그냥 큰 뷰를 좀 더 큰 뷰를 보면서 반등은 이제 되돌리면 클 수 있겠지만 이해하시게요. 추가적인 하락을 나오겠죠. 그렇게. 그렇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면서 파동상 저점을 낮추면서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고점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뭐죠? 이 포인트부터 어떻게 되죠? 이 포인트부터 직전 고점, 중요한 고점에 대해서 이 포인트죠. 직전 고점을 뚫었어요. 근데 파동상의 중요한 고점이 어디냐면은 그죠? 파동상의 중요한 고점 실제로 다오 이론상으로 말한다면 여기가 되긴 해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를 뚫어야지만 파동상이 그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1, 2, 3, 4, 5가 되기 때문에. 맞죠? 여기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직전에 만들었던 단기봉이죠. 단기 고점봉을 뚫는 이 현상 자체가 뭐죠?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라도, 그러니까 상승 추세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승 추세를 만들든 올라간 추세가 되든지 아니면은 되돌림 추세가 나오든지 간에 이런 현상이 나왔잖아요. 고점을 뚫어준 힘이 등장했잖아요. 여기서 고점을 높였잖아요. 낮추다가 계속 이거의 등장, 그리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저점을 지킨 현상,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거는 당장에는 바로 떨어지지 않고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이 지점을 지키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점 깨버렸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반등 파동이었던 거죠. 다우이론에서 말하면 뭐예요? 저점을 지켰고 고점을 한 번 높였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 변곡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게 다우이론의 한계죠. 분명히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였음에도 추세 변곡이 된 것이 아니라, 추세가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라 반등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우이론에서는 완전히 이제 구분하기가 어렵게, 구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되돌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은 이제 이 LL과 HL만 가지고 HH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엘리엇 파동을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포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다오 이론 가지고 그럼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내가 저점에 롱을 잘 잡았어요. 이게 일렬 파동인데 잘 잡았어요. 그러면 계속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가 그죠? 이게 직전 중간 저점을 깼다. 이때부터 T에 오르면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홀딩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아무리 깊더라도 저점을 계속 지켜준다면 우리는 계속 홀딩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는 근거. 이 다우전은 장기 홀딩함에 있어서 굉장히 장기 홀딩함에 있어서 이제 추세 변곡을 보는 눈을 기울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저점을 깼을 때, 중요한 저점을
크게 깨었을 때 우리는 이제 T에 오르면은 직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뭐죠? 왜냐면 로우 포인트를 낮췄기 때문에 반등했을 때 고점조차도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점이 뚫리지 않고 여기서 숏을 쳐볼 만한 이제 근거가 생긴 거죠. 첫 번째 조건이잖아요. 그죠? 하락 추세.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어. 근데 여기서 답을 잡아야겠죠? 못 들었어. 그럼 뭐예요? 홀딩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장기적으로 홀딩할지 말지는 계속 판단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숏을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숏을 잡았어. 그래가지고 홀딩 해가지고 저점 깼어. 또 중요한 포인트 반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죠?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면은 뭐예요? 잘 보세요. 이만큼을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한 번 더 고점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겠지만은 실패하는 것까지 확인하게 되면은 이만큼을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잘 버티면 떨어지긴 하는데 이 한 번은 버티지 말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닥을 잡으려 하는 노력이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죠? 최소한 뭐예요? 그냥 떨어지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다가 뭐죠? 파동이 다 그려졌다가 뭐죠? 최소한 이 직전 고점을 뚫는 모습까지 보거나 이때부터 여기 스탑을 잡고 매수를 받거나 그죠? 아니면은 여기 지키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을 때 저점이 지켜지는 현상까지 나오거나 이 두 가지를 포착한 다음부터 매매를 하면 되잖아요. 떨어지고 있을 때 바닥을 잡으려 하지 말고 이 두 가지까지 체크를 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안전하게 어쨌든 그걸 가지고 매매할 수 있잖아요. 예측 매매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그죠? 이것이 다우 이론에서 말하는 이제 추세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제 다우 이론에 대해서 이제 직전 시간에 했죠. 그래서 다우 이론에서 말하는 구조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다우 이론에서는 그죠? 고점과 그 다음에 저점의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그 상품의 추세를 판단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수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 상품의 바닥이다. 추세가 바뀌었다.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승 추세라면은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고 고점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죠? 이런 현상을 나타내면 상승 추세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고점도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보여준다면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추세가 만약에 하락해서 상승으로 바꾸려면 뭐죠? 이 낮아졌던 저점 자체가 이런 현상을 깨면 되는 거죠. 두 가지죠. 이게 낮아지는 현상, 이게 낮아지는 이 현상 중에서 둘 다를 깨야지만 이 추세가 바뀐 거예요. 둘 다를 깨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최소한 하나를 깨면서부터 이제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만 충족이 되면은 변곡의 가능성이 첫 번째로 열리게 되는 거죠. 둘 다 되면은 당연히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만 보고 일단 예측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바닥에서부터 직전 고점을 대해서 직전 고점을 높여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뭐야? 이런 현상까지 확인한 사람들은 뭐야? 아, 이거 추세가 바뀔 수도 있겠다. 직전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게 이 꺾이고 있을 때 뭐죠? 우리가 되돌림 배웠죠? 피보나치를 잡아서 뭐 되돌림 매수를 받겠다. 뭐 저점 지킬 것이다. 여기 답을 잡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점 지켜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아, 그럼 저점 지켜 다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엔 뭐예요? 여기서 한번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뭐죠? 아, 이거는 이러면 여기 들어갔어요. 저점을 지켰고 고점도 지금 높였기 때문에 홀딩 해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다우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죠? 혹은 이 두 가지까지 다 확인했어. 이렇게까지 확인했어. 그 다음 떨어지고 있을 때 이제 그 다음 뭐죠? 원래는 여기 스탑을 잡고 여기서 매수를 받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으로 높아졌던 이 저점의 스탑을 잡고 떨어지고 있을 때마다 매수를 받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높아질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게 이제 다우 이론의 실전 매매 적용 방법이죠. 아, 다우 이론은 어쨌든 간에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으면은 이 상품 하락 추세에 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롱을 잡고 싶어. 그러니까 추세가 이제 바뀌고 바닥을 잡고 싶다는 이제 전제를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죠? 제일 처음 뭘 확인해야 되냐? 누군가 뭐 확장값, 뭐 파동 카운팅 해가지고 뭐 여기를 찾았어요. 이거 아무런 현상도 없이 그냥 확장값 이런 거 보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거 가지고 구조로 확인할 수 없죠. 혹은 뭐 이때 뭐 진행되는 어떤 마지막 카운팅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말 그대로 예측 매매긴 한데 다오 이론은 이거 가지고 이런 바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변곡의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이런 방법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어떤 바닥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라갔어. 여기서 파동 만들고 올라갔어. 그래서 직전 고점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뭐 한 번에 못 뚫다 치더라도 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뚫어버렸어요. 이렇게 그죠? 아, 이 포인트는 여기를 뚫었구나. 직전 고점을 뚫었구나. 하락 추세를 대변하는 고점이 낮아진 현상을 깨버렸구나. 그러면 우리가 상방에 대한 첫 번째 조건 형성시킬 수 있겠구나. 이 바닥의 힘은 이 포인트, 저점 포인트는 상승 추세 가능성이 첫 번째 반은 열려 있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꺾이기 시작하겠죠. 만약에 저기 나와서 그죠? 매도합이. 그럼 여러분들 뭐죠? 이 다오 이론에 근거한다면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스탑을 잡고 뭐죠? 여기 스탑을 잡는 거예요. 최저점 스탑을 잡고, 왜냐면 로우에서 하이어 로, 그러니까 저점을 지킨다는 전제를 가지고 매매하는 거죠. 여기 스탑을 잡고 여기 스탑을 잡고 되돌림해서 이제 분할 매수를 받겠죠. 많이 오면 몇 가지 올 수도 있고 이제 되돌림 배웠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매수를 받았어요. 이렇게 여기 여러분 들어갔어요. 지킬 거란 전제로 여기 스탑을 잡아놓고 기다렸더니 확장을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죠? 이제 스탑 포인트를 바꾸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맞다고 치면은 실제로 이제 이게 파동이 더 그러셔야 돼. 엘리엇 파동 안 하는 사람 더 그러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전히 스탑 여기 잡아야 되겠지만은, 그죠? 이게 실제로 추세를 타고 가는 순간부터는 뭐죠? 이 저점을 안 깬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안 깨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를, 그죠? 맞죠? 그래서 첫 번째 누군가는 이제 뭐 이거는 뭐죠? 다오 이론은 아니지만은 여기는 이제 이런 구조, 엘리엇 파동에서 설명드리는 구조죠. 뭐 여기서 매수 받아치면은 이제 그렇게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 다오 이론은 뭐냐면 직전 고점을 뚫어야 돼. 고점을 뚫는 현상, 직전 중요한 고점을 뚫는 현상을 통해서, 그죠? 출발했던 저점에서 스탑을 잡고 되돌림 매수를 받는 거, 여기서 잡는 거죠. 이 현상을 확인을 하고 첫 번째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를 받는 거예요. 그다음 홀딩하는 거죠. 이게 최소한의 조건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여기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스탑이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만 충족시킨 거예요. 고점을 뚫었지만은 저점을 지켜야지만 추세 변곡의 가능성이 열리게, 저점 지키면서 직전 고점을 뚫어야지만이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깨지면 다시 한번 그냥 똑같이 그냥 이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고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올라가서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졌다가, 그죠? 어느 순간, 그죠? 여기서 떨어졌는데, 그죠?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떨어졌는데 직전 저점을 깼다. 이 직전 저점을 깨는 현상. 이것도 중요한 어떤 제일 처음 기준이 되겠죠. 물론 바로 깨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깰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이제 로우 포인트를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왔는데 이거를 깨버린 현상. 이 현상에 체크하고 여기까지 확인하고 이제 여기 스탑을 잡고 이제 올라올 스테이지 숏을 치는 거죠. 왜냐면 고점을 계속 높이지 못할 거라는 이제 전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혹은 이제 여기서 이제 스윙 물량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 현상까지 확인했을 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다 털고 나오는 거죠. 물론 여기 털어도 되겠지만 털 수 있으면 이런 현상을 확인하면서 트는 거죠. 이게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뷰를 보는 거예요. 큰 뷰를 보면서 매매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장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숏을 쳤으면 스탑을 여기 잡아야겠죠. 그러다가 고점을 낮췄지만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 직전 출발했던, 그죠? 이 포인트를 뚫어야지만이 의미가 가진 거예요. 만약에 고점을 낮췄지만 여기서 만약에 저점조차도 낮추지 못했으면 뭐예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비규칙 파동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항상 다 충족을 시켜야지만이 추세가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오 이론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다오 이론의 상승 추세는 고점 상승, 그 다음에 저점 상승,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포착해서 되돌림에서 매수를 받는 방법이 있고,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로 하나에서 고점이 하락하고 저점이 하락하는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전제를 가지고 매매하는 거죠. 혹은 둘 다를 확인한 다음부터 매매를 하든지 이렇게 전략을 짜라는 거예요. 큰 비를 보면서 매매하게 된다면. 잘 올라가네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다오 이론에 관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다오 이론의 한계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그럼 도대체
고점 저점 많은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되냐 야 하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 한계점. 다우이로만 가지고 매매하게 되면 한계점. 두 번째, 만약 이제 다우 니가 말한 대로 다우 니가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졌다. 그것까지 확인해서 나 숏을 진입했는데 다 뚫고 그냥 올라가 버리더라. 이건 뭐냐 이거는? 말 그대로 뭐죠? 되돌림과 추세 파동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거야. 이게 한계점인 거죠. 이 둘이. 이게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당히 늦게 어떤 바닥 시그널이 나오는, 상당히 늦게 바닥 변곡 시그널이 나온 거죠. 맞잖아요. 두 가지를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추세를 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하고 여전히 유용하면서 이거 뭐야 이거? 유효한 이제 그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러한 한계점을 우리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것들, 뭐 보완하기 위해서 엘리엇 파동을 배우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엘리엇 파동의 구조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엇 파동 구조에 대한 생각을. 엘리엇 파동은 어쨌든 간에 이 다우 이론의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이제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모든 구조를 내포하고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가장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다우 이론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것들 하나하나 다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실제는 어떻게 정리할지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가령 이제 헤드앤숄더라고 하는 요가 이제 역캐쇼이죠. 이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고전 이제 흐름이죠. 구조죠. 가장 대표적인 구조예요. 이것이 패턴이기 때문에 이 아니라고 했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구조예요. 가령 헤드앤숄더라는 게 뭐예요? 헤드앤숄더라는 것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맞잖아요. 헤드앤숄더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우 이론적 근거에 의하면은 고점이 있다고 치면은 고점은 높아졌어요. 근데 여기서 뭐죠? 고점이 낮아졌어요. 그죠? 이게 최소한의 조건이 된다는 말이에요. 변곡의 최소한의 조건이죠.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상승 추세에서는 저점이 높아지면 고점이 높아진 현상을 볼 수 있지만은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져야지만이 상승 추세가 되는 것인데, 높아졌던 고점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뭐죠? H가 로우 H가 되고 만약에 로우에서 로우가 되면은 하락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 최소한의 조건이 헤드앤숄더라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헤드앤숄더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구조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구조가 나왔다고 해도 뭐라고 했죠? 이 넥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깨져야지만 이 구조가 하락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지가 되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분명히 변곡을 하려면 큰 뷰로 본다면 이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하지만 이런 식의 페이크 패턴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스닥 볼까요? 이제 크게 한번 크게 한번 보면은 이게 중요한 파동이잖아. 중요한 파동에 대해서, 그죠? 중요한 파동에 대해서 이게 뭐 요만큼만 봐도 되고 저 고색해도 고점이 높여졌잖아요. 고점 높이면서 갔잖아요. 중요한 파동상. 근데 이 저점에 대해서 저점이 높아졌죠? 고점 높여졌죠? 이까지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서 반등을 했음에도 고점을 일단 미세하게 못 높였잖아요. 고점을 높이지 못했어. 그리고 저점이 여기서 깨져버렸잖아요. 이 현상이 뭐예요? 헤드앤숄더라고 하는 구조, 다우인에서 말하는 변곡의 조건이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스탑을 잡고 올라올 때마다 쇼도 치는 거예요. 이 구조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예요? 일단은 뭐 최소한의 조건이 일단 고점을 높이지 못했고, 중요한 이제 바닥의 저점을 일단 여기를 깼다는 것도 중요하죠. 여기를 깼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여기서부터 이제 누군가 이제 숏을 치고 있겠죠. 여기를 깼다는 거. 여기를 깼다는 것이 앞으로 하락 추세가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지금 보시면 뭐죠?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죠? 저점도 계속해서 낮추고 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좀 단기적인 파동을 볼까요? 단기적인 파동. 나스닥입니다. 저점 봅시다, 저점. 뭐,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도 중요한 저점은 계속해서 낮춰지고 있다가, 저점이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뭐죠?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죠? 그게 마지막 파동 찍었는데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는 뭐 할 수 없죠. 이것만 가지고 알 수 없어요. 이게 올라가지 내려가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다우 이론을 가지고는 여기서 알 수 없는 거예요. 파동으로 보면 이제 당연히 확장 플러스 되는 건데 여기서 다우 이론 쪽으로 보려면은 여기를 뚫는 순간 상방 시그널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직전 중요한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혹은 여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뚫는 순간 만약 여기를 뚫는 순간부터 롱이라고 볼 수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가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우 이론에서 한계가 되는 게 시그널 자체가 뭐예요? 시그널 자체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고점을 뚫는 순간부터 그렇게 상당히 늦고 그다음에 변곡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맞죠? 이게 만약에 이제 시그널이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여길 뚫으면 되겠죠. 여길 뚫는 순간 상방 시그널이 나오겠죠. 이제 저점 살짝 찍혔지만 여기 뚫고 뚫었다 칩시다. 그 다음부터 뭐죠? 사람들이 여기 스탑을 잡고 내려올 때 매수를 받아가지고 지켰다. 그럼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를 뚫는 순간부터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뭐 뚫을 거란 전제를 홀딩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당히 이제 이 조건 자체가 늦게 나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점 자체를 중요한 파동 이제 중요한 파동상 중요한 고점 여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를 뚫기 전에 정확한 시그널이 안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 뭐예요? 이 고점을 뚫기 전 시그널보다 먼저 뭐죠? 이 저점을 높였다는 현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점을 낮추다 높였다는 현상. 이걸 체크한 다음부터 이때부터 시그널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체크하고 이제 이때부터 매수를 받는 거예요. 여기가 뚫어주면 더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고. 뭘 확인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바닥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그죠? 저점을 지켜주는 현상들, 고점을 뚫는 현상들을 확인해서 진입을 하라는 거예요. 진입하는 것이 다우 이론의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헤드 앤 숄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죠? 그러한 이제 다우 이론적인 근거를 내포하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병과하려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바닥도 마찬가지. 바닥이라면 계속 이렇게 로우로 이렇게 계속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가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높아지는 현상. 여기서 이제 역계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계쇼이다 이게 뭐 흔한 말이 아니라 흔하거나 이제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추세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근거를 가지고 매매하는 다우 이론 근거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쇼이다 역계쇼이다 이런 패턴이 아니라 저점을 높이냐 고점을 높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잠깐 끊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엘리엇 파동과 다우 이론에 대해서 다우 이론이 가지게 된 한계점이 있다고 했죠. 그 한계점을 이제 뭐 분명히 난이도는 높겠지만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엘리엇 파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접목시켜 나가는 이제 구조를 배우게 될 거라는 거죠.